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강의는요, 겨울철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죠? 예.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겨울철 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청중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이 되면은 불편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겨울이 불편합니다. 우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요. 추우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입맛도 없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기분도 다운되고, 연쇄적으로 모든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우리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입니다. 말하자면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추위에 많이 노출돼서 저체온증이 된다든가 해서 이거 지속되면은 우리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아주 쉽게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은 기관지염, 폐렴이 돼가지고 노인들은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위에 노출되면요, 우리 몸에 이게 일종의 응급 상황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계가 흥분해요.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뇌출혈이 일어나면은 참 그 이후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은 혈관이 막힙니다. 그러면 뇌경색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고, 특히 심근경색인 경우는 빨리 처치 안 하면 금방 돌아가시죠. 그래서 절대 추위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방안을 잘 하셔야 되죠. 그죠? 모자도 쓰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신발도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 날씨가 춥다고 운동 안 하면은 우리가 하체 근육이 이렇게 약화가 돼요.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체가 굉장히 허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뜩이나 균형 감각이 약한데 나이가 드시면 한번 넘어지면 곧장 골절이 오는 거죠. 특히 얼음판에서 넘어진다거나,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목욕탕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이 오면은 잘 안 나요. 젊은 사람 같으면 빨리 회복이 되지만 노인들은 한번 골절이 오면은 골절이 온 상태로 침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손목관절, 그 다음에 골반 골절, 그 다음에 대퇴골절이지만 특히 대퇴골절이 오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하체를 단단하게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근육도 단련시키고 뼈도 단련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치매도 예방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기분도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사작용도 잘 된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면은 실제로 그걸 다 느껴요. 저도 이런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으면은 걷는 순간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걷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내 뇌에서 하게 돼요. 옛날 생각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생각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요. 말하자면 뇌 안에서 자기와의 대화가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서 내가 활성화가 된다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전공이 중추신경생리학이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포스닥을 했던 것도 다 이 중추신경생리학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걷게 되잖아요. 걷게 되면은 우리 발바닥하고 지면하고 맞닿습니다. 그럼 맞닿으면 우리 발바닥에 있는 압박신경이라고 해서 압박수용체. 압박수용체가 활성화가 돼요. 또 걸으면서 바람이 내 볼에 닿으면서 촉각수용체가 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압박,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위치 감각이라든가 이러한 말하자면 체성감각 신호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으로 이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에서 촉수로 갑니다. 촉수에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시상이라고 하는 데로 보내고 시상에서 다시 우리 대뇌피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대뇌피지로 보내면 처음에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두정부에 있는 체성감각 영역이에요. 이 체성감각 영역에 온 이 체성감각 신호들은 여기서부터 뇌의 여러 곳을 가게 돼요. 우리 기억에 관련된 거, 우리 사고에 관련된 거, 뭐 창의에 관련된 거, 인지에 관련된 거, 감정에 관련된 거, 시각에 관련된 거, 청각에 관련된 것으로 신호들을 쫙 보냅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엔돌핀도 분비가 되고 도파민도 분비가 되고 아세틸콜린도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황홀감을 느낀다든가 행복감을 느낀다든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제가 이렇게,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데 특히 걷기 운동에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한참 걷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고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걷습니다. 새벽에 이 서천에 나가서 걸어요. 그래서 서천에 나가가지고 가흥교 쪽으로 가서 올라갔다가 쭉 돌아서 영주교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면은 한 7, 8천 보가 돼요. 점심 때 또 식사를 하고 또 한 바퀴 돕니다. 네, 이 바로 앞에 노는 밭 있는데 한 바퀴 돌면은 그것도 한 6, 7천 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5천 보 정도 걷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걷는 것만큼 세상에 운동이 좋은 게 어디 있을까?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효과가 많습니까? 우선 우리 하체 근육 단련시켜 주잖아요. 또 뼈도 단단하게 해주잖아요. 또 정신도 맑게 해주잖아요. 또 치매 예방도 되잖아요. 진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만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걷는 게 좋겠어요. 다만 이제 이런 제한된 시설에 사시는 분들은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긴 하지만 실내에서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복도를 걷는다든가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누워서 걷는 모양으로 이렇게 흉내만 내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여간 체온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야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식사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먹는가? 먹는 건 아주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히게 먹어야 됩니다. 균형 잡히게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영양의 5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탄수화물만 좋아한다고 그것만 막 먹는다든가 고기만 좋다고 고기만 먹는다든가 그럼 절대 안 되죠.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잡수시고 또 햇볕도 가끔 띄어서 비타민 D도 만들고 이렇게 균형 있게 식사를 하시는데 과식은 또 하시면 안 돼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 위도 이게 줄어들어 위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은 위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한 80% 정도만 잡수시면 위에 큰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변비도 안 생기고. 근데 이제 보통 하루에 3끼 먹죠. 어떤 분은 2끼를 먹는 분도 계시지만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제 시간에 잡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위하고 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2의 뇌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식사를 아무 때나 막 잡수시면은 위가 큰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위라고 하는 것은 몇 시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죠? 위산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거를 불규칙하게 하면은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식사 시간이 안 됐는데도 위액이 분비가 되고 하면은 나중에 위궤양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운동이 불규칙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균형되게 잡수시고 또 약간 적게 잡수시고 그리고 천천히 잡수고 즐겁게 잡수셔야 돼요.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화를 내거나 누구하고 다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하고 장은 제2의 뇌라고.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위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잘 분해해서 소화해서 연동으로 보내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있다. 누가하고 다툰다 하면은 그 운동이 스톱이 돼버려요. 소화 분비도 안 되고 위장관 운동도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엄청 불편하죠. 더부룩하고 또 배도 아프고 여차하면은 뭐 설사가 난다든가 변비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일이 뭐 다반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MI라고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무게를 키로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한 23 이하가 되면은 적당한 체중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비만이 아니다. 정상인 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30이 넘어간다든가 하면은 이제 비만이 되는 거죠. 그 비만이 되면은 또 문제가 많아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생깁니다.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아니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체질량 지수가
23보다 또 너무 낮으면, 말하자면 체중이 너무 안 나가면,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기에 잘 걸린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병이 잘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질병에 급히 유발될 수가 있어요. 적정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 건강도 참 중요해요. 그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정신하고 신체하고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흔히 우리는 그걸 심신일여라고 해요. 신체하고 정신하고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기분이 나쁘면 우리 신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소화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겨서 변비가 나오고 설사가 나오고 시험 앞두고 그런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수 있죠. 두드러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두통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과호흡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욕 부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정신이 신체를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신체에 있는 질환 때문에 정신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건전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많이 불편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그 불편함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성 통증 같은 것이 오래되면 이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변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병 때문에 정신과적인 병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심신의학이다. 정신신체의학이다. 그래서 요새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신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야 알맞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보통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데 내가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 갑니다, 그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리 가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좋은 생각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내 가족이나 친지나 또 친구나 타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셔요.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감정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미워하잖아요. 뭐 질투하잖아요.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한다고. 근데 그게 어떤 연유에 그럴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표현하는 게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뭐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표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분위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말로 하는 거는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다고 해요. 한 7%밖에 안 된대.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뭐 이런 바디랭귀지라든가 기타.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그 흐름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텔레파시, 뭐 이심전심,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지 말자. 예? 좋은 마음을 먹고 또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 정신도 좋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고인데 실제로 이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는 게 좋다. 그 취미 활동 같은 걸 같이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취미 활동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참 좋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댄스 스포츠라든가 뭐 악기 같은 거 배우는 거, 뭐 하모니카, 뭐 색소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등산을 할 수 있으면 뭐 등산하는 거나 같이 걷거나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뭐 바둑, 장기 그것도 좋고 또 농사도 좋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이제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저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농사야말로 우리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그 마음이 상당히 평안해져요. 말하자면 명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해.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를 제가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도 있겠지만 농사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면 더욱 건강에 좋지 않겠나. 또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조그만 좁은 땅을 얻어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큰 즐거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가 잘 될 건가 하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절대 그 추위에 노출되지 말자. 그러니까 추운 날은 가능하면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고 또 집안의 난방도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된다. 또 모자도 쓰고 두루마기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또 신발도 따뜻한 신발 신고 그리고 나가서 외출을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춥다고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병이 여러 가지로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움직이면 좋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육도 단련하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반사작용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엔돌핀도 증가시키고 치매도 예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춥다고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내 스포츠를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외출을 하셔가지고 그 걷는 것 정도 좋겠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이제 팔굽혀펴기라든가 아니면 그 목 돌리기라든가 아니면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다음 식사는 역시 골고루 잡수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잘 맞춰 잡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양은 좀 적게 잡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천천히 즐겁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식사하면서 말 많이 하는, 뭐 복이 달아난다 뭐 이렇게 말하시지만, 식사하면서 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서 천천히 먹는 게 좋아요. 즐겁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내가 잘 된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앞으로 내 장래는 밝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늘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신다면은 아마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